지금부터 모두를 위한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행사를 주최해 주신 최보윤 의원님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입니다. 모두를 위한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뜻깊은 토론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한국장애인제협회 나훈환 회장님과 또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전윤선 대표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번 토론회 자장으로 나서주신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정책위원장님과 발제 맡아주신 경기대학교 관광문화대학 윤혜진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그린라이트 한정재 상임이사님 또 둘이 함께 이은실 대표님, 헬스드림 정현만 사무처장님, 문화체육관광부 김자영 서기관님, 한국관광공사 문지영 열린관광 콘텐츠 팀장님께 또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분들이 또 저희 법과도 깊이 관련된 분이셔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대한민국 무장애 관광의 활성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무장애 관광은 장애인들 관광 취약계층이 문화 여가 생활을 누리기 위한 관광 환경 조성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취지를 반영해서 저는 무장애 관광 5법을 2024년 11월에 대표 발의를 했었고요. 이 가운데 4개 법안이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작년 10월부터 시행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마음 편히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속도가 돋고 있습니다. 무장애 관광 5법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제9조와 30조에 따른 관광 접근성과 문화 향유권 보장 의무를 반영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이제 무장애 관광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고요. 또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과 또 관광기본법의 관광진흥계획에 장애인 관광활동과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명시해서 계획에도 잘 반영이 되도록 해왔고요. 아울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사용 범위에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또 덕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해 4월에 일주일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열린 여행 주간이 처음으로 개최가 됐었고요. 이 행사를 통해서 이제 관광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무장애 관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이 행사는 매년 열린 여행 주간으로 해서 개최될 예정이고 올해도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계속해서 참여할 계획이고요. 또 작년 12월에는 무장애 관광 거버넌스 총회와 포럼도 처음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 이제 무장애 관광 관련된 담당자 또 현장 전문가 또 유관기관 학계 등 약 200여 명이 참석을 했었고요. 현장에서 무장애 관광이 법적 근거로 마련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환영의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가 열리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도 정말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또 무장애 관광 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35억 원이나 증액이 되어서 146억 원 편성이 되었는데요. 또 열린 관광지도 올해 30곳이 추가돼서 전국 212곳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숙박, 음식점, 쇼핑 등을 연계한 무장애 관광 연계 강화 사업에는 강릉, 울산, 파주에 이어 수원이 4번째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과 열린 관광지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을 함께 높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저는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이 보다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남아있는 무장애 관광 한 개 법안인 문화유산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무장애 관광 관련된 산업들이 또 소상공인 분들과 함께 윈윈될 수 있는 여러 계기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또 오신 많은 의원님들이 또 지역구 또 계시기도 하고 또 여러 방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부분 더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함께 지혜를 모아서 모두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 환경을 함께 잘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제자 대표 발제로 나서주는 윤혜진 교수님은 지난 23년 장애인 관광의 실태조사 및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입법 정책 과제 연구를 통해 무장애 관광의 필요성과 실태 그리고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법률 개선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번 자리에서는 최보윤 의원님이 관광 사법 통과와 관련한 기대 그리고 무장애 관광의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시간이 한 20분이 짧은 듯한데 사전에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해서 20분 동안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경기대학교의 윤혜진입니다. 네, 20분이라는 시간적인 압박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못다한 이야기는 여기에 워낙에 전문가분들이 다 많이 계시니까 또 저도 그 말씀 청취하면서 같이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최보윤 의원님께서 무장애 관광 5법에 대한 것들을 발의하시고 이제 많은 관심들이 또 모아지면서 또 저의 기대가 이제 단순한 이제 무장애 관광이 이제까지 저희가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복지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새로운 또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는 시점이다라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팬데믹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좀 안 좋은 측면 그리고 또 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개편하면서 또 관광의 취약성도 드러내긴 했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관광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삶에 중요하게 각인되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지를 뼛속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사람들의 어려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 블루를 거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자유, 관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일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사치제, 경험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면 차별 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되고 인간이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라는 것들을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하고 공유하게 된 또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또 이제 보복 여행이라고 할 정도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국내외 여행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광은 더 이상 특별한 일상의 어떤 경험들이 아니라 우리 일상 곳곳에서 누릴 수 있는 이제 일상의 삶과 여행이라는 것이 삶의 균형을 맞춰지는 이제 관광의 일상화가 도래한 그런 시대로까지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도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제는 전체 인구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는 사회로 진입이 됐고요. 이러한 인구들은 이제 50년 뒤에는 인구 2명 중에 1명은 노인이 되는 그런 국가에 우리가 시대적인 그 상황들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고령 국가로 이동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무장애 관광의 시장들은 계속해서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는 상황들을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천적인 것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사유에 의해서 장애인이 되고 있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지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노인이라던가 휠체어를 이용한 사람이라던가 그다음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장애인 그리고 일시적으로나마 여러 가지 부상으로 인해서 이동이 어려운 교통 약자의 수는 계속해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체 인구 중에 약 30%가 이동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실태를 최근에 이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구의 저변과 이 인구의 여러 가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장애인으로만 이제 국한되었던 그 장애인 안에서도 또 진짜 장애인으로만 국한되었던 이 무장애 관광 시장의 이제 범위와 그 여러 가지 유형들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국내외 여러 가지 정세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과거에 이제 일시적인 또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시혜적인 측면에서 복지를 펼쳤던 관광 정책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인 당면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공감대와 공유의 정서를 가지고 이제는 그 무장애 관광에 대한 대상과 범위 그리고 무엇보다 정책의 패러다임을 단순한 복지 관광이 아니라 이제 인간의 권리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포용적인 관광 정책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시점이 저는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단순한 그 복지 정책의 일부로서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제 우리 국가 관광의 경쟁력을 가늠해야 되는 그런 전체적인 관광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 범위가 넓어진 이제 모두를 위한 관광을 위해서라도 이제 그 포용 관광의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런 무장애 관광 정책과 여러 가지 산업의 구조들을 돌보아야 될 때가 온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이제 해외의 사례라던가 해외의 정책 아젠다들을 조금 뒤따라가는 형국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 유엔 투어리즘 같은 경우에 이제 무장애 관광과 관련돼서 이제 80년대에 그러한 개념들을 제시하고 91년도에 이제 모두를 위한 관광을 선언하고 이제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접근성이라고 해서 단순히 물리적인 장벽 제거를 넘어서 정보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장벽을 함께 통합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보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18년 정도가 지났지만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의 이동의 문제, 그다음에 여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의 80% 이상이 여행의 경험을 한 번도 가지지 못했다라는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던 접근성의 문제가 여전한 우리의 자화상이고 또 여전히 우리가 우수 사례로 그 열린 관광지의 문턱을 제거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곳곳에서 많이 도출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최근에까지 보도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보았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구나, 아직 멀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지금 공감하고 이 자리에 모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법 안에서는 이제 기본법과 진흥법,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안에 이제 장애인의 관광, 무장애 관광과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파편적으로 이제 담겨져 있긴 하지만 이러한 법안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고 파편화되어지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가 여행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순간순간 곳곳에서 이제 여행의 흐름이 끊겨지고 제약을 느끼고 또 차별의 경험이 일어나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무장애 관광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들을 확장해
놓고 있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도 15년도 이래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연계성 강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관광 지점뿐만 아니라 여행을 하는 이동의 동선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정책들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투어 케어라던가 행복 나눔 여행 사업, 그다음에 여행사 육성 지원도 일부 담겨져 있지만 사실은 예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모두가 또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무장애 관광과 관련된 법제도는 2000년도에 연도에 들어서 이제 조금씩 논의가 돼서 지금 초기에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냥 일부 관광 정책 안에서도 복지적인 차원에서 무장애 관광에 대한 정책 사업들의 일부들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제 포용 관광으로까지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저의 노력들도 함께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나 근데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좀 반가운 소식은 일단 이제 최부윤 의원님께서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 또 보고서를 또 열심히 보아주시고 또 그러한 목소리들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 법안에 반영해 주시는 또 그런 노력들을 진행해 주셔서 무장애 5법을 지금 발의하였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접근성을 넘어서 이제 모든 관광 자원에 대해서 조금 차별 없이 장벽 없는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들을 좀 강화해 나가고 좀 기초를 마련해 주는 작업들을 함께 해주고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는 향후권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또 우리에게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또 측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현황이라던가 세라를 봤을 때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가까운 일본이나 뭐 구미주라던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무장애 관광이 점점점 그 시장의 중요성, 범위와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정책적인 적용 범위라던가 법 제도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우리 역시도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고 우리 사회가 처해져 있는 지금 상황과 그다음에 인구 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영유아 가족이나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까지도 이제 무장애 관광 하나의 또 시장의 카테고리로 본 일본의 사례처럼 또 이러한 부분들을 또 관광 정책화하고 또 이제 새로운 관광 정책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또 모멘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무장애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 체계의 통합성 그리고 체계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 정부의 정책 사업들이 조금 더 확산되고 또 다양해지고 그다음 또 예산이라던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그런 결과들이 뒤따라 가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 연구를 하면서 관련한 그런 정책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뭐 관광공사에 계시는 그 전문가 분들을 포함해서 여러 수요자들을 만난 결과 공통적으로 지적된 부분이 이제 정책과 전략의 부재, 무장애 관광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책이라던가 전략, 그 예산, 비전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에 공감을 했고요. 그다음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 그다음에 사회적인 인식도 매우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라는 것에 같이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야 할까요? 이렇게 나타난 예산의 문제, 법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의 통합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문제, 사회적인 인식이 낮고 전문화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부족한 지금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장애 관광 3법 개정 이후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법제를 정비화하고 고도화하는 방안들이 계속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좋은 의견들이 앞으로 같이 고민이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이제 관광 기본법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관광을 진흥하기 위한 앞으로의 방향성, 정책의 방향성 이러한 부분들을 제시하는 선언적인 또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 관광 기본법의 목적이 현재에는 관광 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 친선을 증진하고 국민 경제와 복지를 향상시키며 국민 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일조의 목적성이 있지만 이 목적성 위에 인간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관광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권리가 명시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이념이 명문화되었을 때 관광이 단순히 일부가 누리는 여가 활동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행복 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다라는 것이 핵심 요소로 좀 격상되어서 이제 그러한 관광에 대한 기본법을 누구나 차별 없이 또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법 제도적으로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선언적인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하고 정책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권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본법 안에 좀 명시가 돼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는 시대적인 필요성과 당위성이 또 공감성이 이제 함께 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정책의 실행력과 지속성을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이 무장의 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 책무 조항이 반드시 신설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언적인 문구에만 그치다 보니까 사실 특히 이제 지자체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여행의 어려움들이 특히나 많은데 지자체의 장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지자체의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무장의 관광과 관련된 사업들이 중단이 되거나 예산 지원이 없어지거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책무 조항으로 만들면서 이제 이 정책이라던가 제도가 이제 우리 무장의 관광 환경을 당연하게 지속해야 된다라는 법적인 그런 또 토대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보호 조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 또 그 정책의 우선순위와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또 국가와 지자체의 좀 의무 책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조금 무슨 일에서든지 항상 마지막 우선순위로 전락하는 이 무장의 관광과 관련된 예산이라던가 조직이라던가 또 어떤 여러 가지 또 정책의 후순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실행성을 가지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또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국가와 지자체 책무 조항이 진흥법이라던가 혹은 또 기본법 안에 또 법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좀 신설될 필요성을 또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의원님의 발의 덕분에 관광 진흥 계획을 세울 때 이제 무장의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할 수 있도록 법안에 담겨져 있지만 저는 이제 관광 개발 기본 계획을 만들 때부터 처음부터 무장의 관광 도시를 조성하는 그러한 지역 관광 개발 계획 수립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담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개발 기본 계획에는 또 그 관광지, 권역을 또 개발된 도로, 인프라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데 애초부터 잘 만들어진 그런 턱이 없는 그런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문턱을 없애는 일들도 애초에 선지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마스터 플랜 수립 시에도 또 이러한 또 내용들을 또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또 제안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는 또 저는 무장의 관광의 예산이라던가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통계 산출에 대한 그 근거 마련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무엇이든 예산을 확보하고자 할 때 이야기가 되는 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기재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항상 무장의 관광에서는 여기에
포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관광 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무장애 관광의 사업체와 산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규정하거나 연구하거나 조사하거나,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할 만한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문체부 안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실태 조사를 정례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타당하게, 또 무장애 관광의 시장 자체에 지금 범위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노인을 포함한 무장애 관광과 관련된 우리 실태 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통계가 산출될 수 있도록 법안에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앞으로의 정책의 또 객관적인 근거, 증거 기반의 근거 산출을 위해서도 뒤따라야 된다라고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무장애 관광의 시장들이 확산이 되면서 모두를 위한 관광으로까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에서도 이제는 이 무장애 관광은 더 이상 복지가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게 관광을 누리고 또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시대적인 공감성 위에서 이제 정책의 대상, 범위, 그다음에 통합적인 법 제도의 정비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지금 물리적인 접근성 강화도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또 사업이고 하지만, 또 그 사업이 많은 부분 한계가 부닥치는 부분들은 역시나 예산의 한계라는 부분들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재부에서 이것에 대한 수혜자가 과연 몇 명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답변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점점점 이런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비물리적인 부분의 접근성, 정보에 대한 접근성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적인 인식의 접근성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나아가서는 무장애 관광을 위해서 현재는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관광 안에서 법조문들을 다 체계화해서 좀 개별법까지로 나아가는 부분들이 저는 무장애 관광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관광은 사업자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마다가 또 추구해야 되는 그런 시설에 대한 또 규정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다 일일이 법안에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을 위해서 차별금지의 구체성 강화를 위해서 관광활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인데, 어떠한 것들, 밥을 먹을 때,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그리고 또 관광활동을 할 때, 교통을 탈 때,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이런 다양한 차원의 관광활동이 어떻게 차별금지를 위해서 사업자가 노력해야 되는지를 담을 수 있는 일본과 같은 그런 또 업종별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추후에 예산 확보가 된다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민간 부분에 결국엔 실행력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그래서 무장애 연계성 강화 사업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담당하는 시설은 잘 따라오지만 민간 숙소, 민간의 음식점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은 사실은 왜 우리가 굳이 라는 것들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무장애 관광 사업에 같이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원하는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또 해외 같은 경우는 무장애 관광 시설을 또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실제로 세제 혜택까지 지원해주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인 근거를 통해서 민간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좀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좀 사회적으로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접근성 개선을 좀 보이고 포용력을 보일 수 있는 또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도 이제 문체부와 공사에서 또 함께 병행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좀 통합적으로 같이 가줘야지 이제 무장애 관광의 이제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과 서비스가 더 고도화되기 위한 뭐 인증제까지 품질 관리, 뭐 요즘 뭐 바가지 요금이 뭐 어디서나 화두인데 우리는 바가지 요금이 아니라 아예 접근성조차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무장애 관광 시설과 서비스의 품질 관리라던가 정보가 더 나아가서 디지털 정보까지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조사의 특례라던가 인센티브, 그다음에 이제 무장애 관광을 포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또 추후에는 관광지를 넘어서 그런 무장애 관광 지구도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또 하나의 또 저도 바람을 전윤선 대표님과 같이 갖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포괄적으로 재현하고자 하는데, 또 이 부분들이 언젠가는 실현될 거라고 믿으면서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기 계신 분들과 또 이러한 목소리를 내고 좋은 정책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해외 사례부터 무장애 관광의 변화, 그다음 실태 조사 내용, 무장애 관광 3법의 개정 내용부터 뭐 마스터 플랜 수립, 그다음에 지속성이 필요하다, 실태 조사도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그 말씀하신 중에 뭐 개별법 마련은 굉장히 우리도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또 저는 홍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무장애 관광에 대한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그 관광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많은데 무장애 가는 거는 거의 없어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그 뭐 이동 관련된 것, 그다음에 물리적 접근성, 정보의 접근성도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재정적 접근성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제도적 접근성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기회를 통해서 점차 좀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토론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그 전윤선 대표님께서 토론문을 준비하셨는데 슬라이드가 많아요. 근데 10분 안에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만약에 넘기게 되면 다른 분들이 시간이 줄일 수 있으니까 아무튼 잘 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전윤선입니다. 저는 무장애 관광 점에서 이제 선으로 가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저희 그 무장애 관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많은 장애인분들이 우리나라 여행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여행지에 갔을 때 이동하는 거에 가장 핵심은 저는 그 시티 투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시티 투어라고 생각해. 지금 2025년 기준 한 60여 지자체에서 150여 대 시티 투어가 운행 중에 있어요. 뭐 운행하는 버스는 한 7, 80개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시티 투어 버스가 서울, 인천, 부산, 울산, 제주, 여수, 군산 요렇게는 요 중에서 저상 시티 투어 버스가 운행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저상 시티 투어 버스가 다 운행되는 게 아니고 서울이면은 서울에 저 타이거 버스 이제 사대문 안을 도는 타이거 버스 그거 한 대만 그거 코스만 저상 시티 투어 버스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시티 투어 버스 노선이 3개가 있는데 한 노선 그린 노선 태종대 가는 거 이 정도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티 투어 버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노선이 다 이용 가능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홍콩이나 미국 같은데 이렇게 가서 보면은 거기는 시티 투어 버스 제가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다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는 이 시티 투어 버스를 뭐 당장 다 시티 투어 저상으로 옮겨 이럴 수는 없으니까 시티 투어 버스 이렇게 대파차시 뭐 오래됐을 때 바꾸거나 뭐 이럴 때 반드시 그 저상 시티 투어 버스로 했으면 좋겠다. 네, 요거를 이제 아예 법제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휠체어 좌석이 전에는 2개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환자석으로 줄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하고 저 시티투어 버스 타려고 갔더니 좌석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 혼자 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못 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시티투어 버스 좌석을 최소한 2개. 저기 그 뉴욕에 갔을 때 보니까는 1층은 다 그 휠체어 좌석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휠체어 좌석이라고 해서 그 휠체어만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내버스처럼 좌석을 이렇게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해가지고 휠체어 탄 사람이 타지 않을 때는 좌석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거를 좀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기 그 제가 이제 관련 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못 찾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그 조례로 해놨더라고요. 조례로 해놔갖고 요 조례를 서울시 조례를 잘 참고해가지고 이 시티투어 관련된 법을 좀 개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행지에 가면은 이동할 수가 없어서 여행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국에 보면은 관광 택시가 되게 많더라고요. 관광 택시가 되게 많은데 저희는 그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한 대도 없어요. 관광 택시가 한 대도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관광 택시에서 저런 일본의 저 위에 사진이 일본인데 저 일본의 사진처럼 저런 저런 큰 차량에다가 관광 택시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국가에서는 개조비만 내주고 그 저희들은 그냥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은 얼마든지 이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 같은 데도 가서 보면은 그냥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거나 호텔에서 택시 좀 잡아주세요 이러면은 저런 택시들이 딱 와갖고 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어디 여행지를 가더라도 관광 택시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 콜 택시를 기다리려면은 그건 언제 올지를 몰라요.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런 관광 택시에도 휠체어 탈 수 있는 설비를 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호주처럼 지원을 해준다면 여행지에 갔을 때도 얼마든지 네, 이동 가능하고 이동 걱정 없어서 여행하는데 망설여지거나 불편함을 겪거나 이런 것들은 좀 덜할 것 같아요. 네, 요거는요 그러니까 슬로프 차량. 관광버스인데요. 사실 이 슬로프 차량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아서 저거 이제 시즌에 한번 빌리려고 하면 엄청나게 어렵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그 특장차 사업자의 허가를 좀 완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관광버스 사업자에서 그래서 보통 뭐 대형 버스 특장차 한 대랑 미니버스 승합차 그다음에 승용차 요런 대로 한 5대 정도 이상만 갖고 있어도 이 운수업이 저기 관광버스업이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제주도에도 저 관광버스를 제주도에서 지원해 갖고 그 회사에다 이렇게 뿌렸거든요. 근데 이 버스 빌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버스 왜 안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빌리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했더니 수학여행철에는 그 버스를 다 수학여행 버스를 이용해 갖고 그 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우리들은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특장차 사업자에게는 이걸 좀 완화해 가지고 네, 저희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유람선 접근성인데요. 사실 유람선 접근성은 네, 정말 안 돼 있어요. 지금 저기 그 왕가 사는 남자 되게 인기 있잖아요. 그 청량포에 가서 저 유람선 타려고 하면 탈 수가 없어요. 네, 그 청량포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 유람선의 접근성을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접근성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저기 오른쪽에 사진에 보면은 저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유람선에 있는 유람선은 이제 제가 다 탈 수 있게끔 저렇게 접근성이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열악해 갖고 부산에 가서 유람선 타려고 해도 타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그 기차인데요. 네, 기차도 우리나라 뭐 관광과 관련된 기차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관광과 관련된 기차들 중에서 탈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고 관광과 관련된 기차를 탔다고 하더라도 그 기차하고 연계되는 연계 이동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뭐 이용하지 못하고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 그 축구 시즌에 보면은 그 기차 타고 연계하는 연계 버스까지 이런 프로그램이 다 연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에는 이제 그 축구 시즌에 네 저처럼 휠체어 탄 사람들도 언제든지 네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저기 일본 그 기차인데요. 일본 기차는 저렇게 휠체어 좌석이 저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ITX 마음 ITX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저기 휠체어 좌석 전동 휠체어 좌석이 2좌석인데 그것도 하나마저 줄여버린 거예요.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법이 되게 완벽하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반드시 뭐 전동 휠체어 좌석 뭐 2개 이상 아니면은 뭐 4개 이상 이런 식으로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숙박 시설 같은 경우인데요. 우리나라 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장애인 객실, 편의 객실에 필요한 거 뭐 이런 필터링 같은 게 없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 좀 필터링 할 수 있게끔 네, 이것도 사실 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저 숙박 시설인데요. 숙박 시설은 항상 시즌 때만 되면 장애인 객실은 있어도 없어요. 네, 있어도 없어가지고 그럼 왜 장애인 객실이 없냐고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하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장애인 객실은 딱 한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 객실이라서 기분 나빠서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장애인 객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객실 이용하는 사람들 왜 그런가 했더니 장애인 객실은 넓다는 거예요. 넓어서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비싸게 팔 수 있어서 오히려 시즌 같은 때는 저 객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약해놓고 당일날 이용하려고 해도 당일날 가니까는 그 객실을 안 팔겠다는 거예요. 딴 데 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객실 아니면 갈 수가 없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토요코인 호텔이나 일본 같은 그런 데 보면은 그 뭐 미드나잇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당일날 오후 4시까지 뭐 그 장애인 객실이 팔리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일반 객실로 팔아버리는 이런 거 좀 강제하는 조항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요거는 이제 또 그 캠핑장 같은데 아직 우리나라는 야영장이나 캠핑장 이런 데의 법 조항이 그렇게 적용되는 것들이 많이 없어서 캠핑장은 사실 저희가 캠핑하는데 열린관광지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열린관광지로 이렇게 조성해 놓은 데 아니면은 갈 수가 없는 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좀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고요. 자연휴양림 보니까는 네, 그 장애인 객실 비율이 3.4%? 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요것도 왜냐면은 그 자연휴양림에 그 취약계층을 위한 그 바우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바우처를 쓰려고 해도 이 장애인 객실이 있는지 없는지 장애인 객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대부분의가 침대가 없어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여행 바우처인데요. 여행 바우처가 이제 2013년도까지는 있었어요. 그때 여행 바우처 금액이 15만 원, 15만 원이었는데 그때는 이 카드가 있어도 쓸 수가 없었어요. 이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접근성도 안 되고 바우처 긁을 수 있는 뭐도 안 되고 이렇게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문화 바우처랑 이렇게 합쳐갖고 이렇게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확대해 준다고 해갖고 네 이렇게 합쳐졌어요. 근데 지금은 열린관광지 조성이나 기타 뭐 법 제도되고 개선되고 이렇게 해갖고 무장애 여행지도 되게 많아졌지만 실제로 이게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빨리 끝내라 그래서 네 그래서 요거를 그 근로자 여행 바우처만큼 정부에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요거는 이제 그 뭐 여행 상품인데요. 네, 요거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 행복여행 참자 같은 경우에는 저거 선정이 되면은 본인한테 직접 바우처 형식으로 줘가지고 내가 골라서 갈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체부에서 하는 거 그 나눔 여행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는 편의증진법인데 사실 편의증진법이 너무 누더기라서 굉장히 힘든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15평 이하의 상가는 뭐 다목적 화장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거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층 이하 2층 정도 건물에는 다 저렇게 다목적 화장실이 설치돼 있어갖고 누구나 다 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남녀 화장실 구분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구분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화장실이 너무 좁아요. 남녀로 구분해 놓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 화장실 이용하는데 되게 어렵거든요. 휠체어 타고 들어가서 하면은. 그래서 이 편의증진법도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요건 이제 정보 관련해서인데요. 네, 정보 관련해서는 뭐 홈페이지 빅토르키 뭐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중요한 거에서 이렇게 야외에 저렇게 야외에 저 방향 표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우리나라는 저렇게 휠체어 탄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라는 거 여의도 공원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관광지에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섬 관련된 건데요. 올해 이제 여수에서 세계 섬 박람회 하잖아요. 그래서 섬에 갔을 때 저희가 저 같은 사람이 섬 여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요것도 이제 제가 제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린 관광지 중에서 한 섬을 딱 정해 갖고 거기를 열린 관광지로 조성을 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요건 이제 BF 인증제인데요. 저는 이제 BF 인증제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열린 관광지 중에서 한 곳을 정해 가지고 그 BF 인증제를 해서 뭐 교통에서부터 숙박, 먹고 자고 싸고 이동하고 요거를 다 연계해 가지고 그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요거 무장애 관광 지원 센터인데요. 그 무장애 관광 지원 센터 같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누리 관광 센터가 있는데 실제로 다누리 관광 센터 이거는 그 온라인이나 전화로만 예약해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독일이나 뭐 그 다른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서울 뭐 강화문 광장이나 아니면 서울 그 시청 광장에다가 무장애 관광 지원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현장에서 여행하다가도 내가 필요한 것들은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제주도에 있는 무장애 관광 지원 센터도 너 전화로 하거나 아니면 너무 뚝 떨어져 있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강화문 광장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강화문 광장이나 서울시청 옆에 이렇게 이 관광 지원 센터가 이제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왜냐면은 그 이제 요즘에 뭐 시도들이 많이 통합을 하잖아요, 지자체. 그래서 이럴 때 각 통합된 도시에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 하고요. 이거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요. 열린 관광지 조성 지금은 뭐 6.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한 20% 정도까지 확대하는 게 점차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코스마다 저상 시티투어 버스, 그다음에 관광 택시 의무적으로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요 하나만 더, 요것만 할게요. 여기에서 보면은 관광 분야 예산이 1조 뭐 4,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열린 관광지 예산은 뭐 진짜 너무 작은 거예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1%도 안 되는 이걸 가지고 이 많은 일을 해내는 진짜 관광공사나 이 열린 관광지 담당하는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점차적으로 10%까지 우선 한 증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실제로 뭐 여행 바우처도 생기고 뭐 이 열린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해도 전체 열린 관광지가 조성된 것들이 다 저희가 무장애 관광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예산이 작다 보니까는 어느 곳은 조성하고 어느 곳은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서 뭐 이게 무슨 열린 관광지 이렇게 안 되는 데가 많은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체 관광 예산에 점차적으로 10%까지 증액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꾸 시계로 이렇게 하니까 제 눈을 안 마주쳐요. 고생하셨고요.
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는 그 장애인 활동가답게 굉장히 그 세세하게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어떤 그런 정책을 많이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한정재 그린라이트 상임이사님께서 이제 발표해 주실 텐데요. 굳이 10분 안 쓰셔도 돼요. 좀 짧게 하셔도 되고요.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초록 여행이라는 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제가 어저께 홈페이지를 보니까 현재 10만 5,564명에게 어떤 관광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타임워치로 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장애인 단체나 관광 기구 또는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사회공헌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 여행과 휠쉐어 같은 사업을 제공하고 있고요. 제가 2017년에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님 찾아가서 이 장애인 관광 만들려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관광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해 성안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장애인 관광이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크게 변화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난해 또 우리 의원님께서 최보현 의원님께서 여러 법안의 아이디어를 모을 때 제가 그 당시 보좌진들에게 기금법에만 넣어달라, 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돈이 너무 많아져서 사실 어디에 쓸지를 고민할까라는 상당한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앞에 했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좀 넘어가고요. 제가 앞에 있는 토론문도 굳이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책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48페이지에 이제 썼던 얘기 중에 우리 전윤선 대표님 하신 얘기와 중첩되는 내용은 좀 빼고요. 저는 이제 장애인 분들을 위한 여행 서비스나 장애인 분이 이용할 수 있는 뭐 바우처 같은 것들 당연히 늘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바우처 체계에서는 소득을 묻고 있는데 소득을 묻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부가급여의 개념으로 봐야 되고요. 더군다나 함께 동반하는 동반자에게까지 어떤 비용이 지급되어야지만 관광이 활성화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존 제도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 2018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이때 대상이 되는 기관에 비영리 기관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면 비영리 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의 상당수가 비영리 기관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제외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당시 공사에 이렇게 계속 건의를 드렸고 어떤 관계로 인해서 이제 변화가 되었는데요. 그 뒤로 이제 뭐 지역사랑 휴가, 뭐 숙박세 페스타, 한 달 살기 워케이션, 뭐 근로자 휴가 지원사 이런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이트나 플랫폼을 이용할 때마다 이 장애인을 고려하고 있나라는 의문점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고령자까지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있는데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안에 여성 근로자 적합 휴가지, 뭐 예를 들어 장애 근로자 적합 휴가지, 고령 근로자 적합 휴가 코스 같은 것들을 소개하면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이제 바라는 성안이 되길 희망하는 법안이 최 의원이 발의하신 이 평등법입니다. 이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장애인지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 점은 이제 또 연결되는 것들이 현재 우리 열린관광 콘텐츠 팀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문지연 팀장 오신 다음에 굉장히 그 저 파트에 계신 팀장님 중에 가장 오래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거를 바꿔주고 계신데요. 이게 어떤 구조인가 하면 국민관광본부 안에 지역관광 콘텐츠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열린관광이라는 게 지역관광 콘텐츠인가라는 의심을 계속하게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조금 예산도 좀 받으시고 구조를 좀 바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전담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제일 좋겠지만 전담기구가 안 된다면 한국관광공사 안의 조직 구조로 최소 실 정도의 규모를 차지해야 되지 않은가. 이게 이제 무장애라는 개념을 앞서 그 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게 보행약자의 개념으로 가면 전 국민의 60% 이상이 들어가는 범위로까지도 확대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좀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직을 확대하고 관광공사가 시행하는 각 분야에 국제관광이든 국내관광이든 관광산업이든 아니면 호텔진흥이든 축제진흥이든 모든 파트에 무장애를 고려하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위해서라도 의원님 만드신 법이 빨리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버스와 관련해서는 우리 전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버스 말고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스페인이나 호주나 유럽이나 뭐 미국을 여행할 때는 렌트카 회사에는 반드시 장애인을 고려한 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이 이퀄리티법 이 자체가 성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같은 브랜드이라도
없습니다. 이 법안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이동약자 모빌리티를 제공하던 코액터스 이렇게 영국의 블랙캡 가져와서 장애인을 고려한 유니버셜 디자인 택시를 운영하던 곳이 잠정 운영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이 전담이라는 개념보다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고려해서 기존의 사업자가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객운수사업법안에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와 자동차 대여 사업자 모두에게 일정 비율의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의 의무를 규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초록여행이나 휠쉐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인천공항이랑 협업을 해서 인천공항 안에 가면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해외에서 오시는 외국인에게까지도 전동화 휠체어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민간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도 알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코리아, 이제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 안에 외국인을 위해서도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이 좀 실리면 어떨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국내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것 자체가 관광의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 관광의 콘텐츠를 국내에서 소비시키기 위한 산업은 사실 굉장히 어렵다. 이것은 이제 대형 여행사들이 나서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국내에서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기금에서 지원해서 일단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 컨텐츠를 누구에게 보여줘야 되냐? 외국인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중국에는 통계에 따르면 8,500만 명의 장애인이 있고요. 휠체어를 사용해야 되는 노인이 약 3,6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외국 여행을 할 때 일본으로밖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제 가족 중에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좋은 곳을 가고 싶어도 일본, 싱가포르 이 정도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을 가면서도 남들이 써놓은 비용보다 2배, 3배의 비용을 내고 갔습니다. 그 얘기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의 무장애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한 방안을 외국 장애인에게 소개할 수 있는, 외국의 휠체어 유저에게 소개할 수 있는 콘텐츠 공모전으로 하셔서 그거에 대한 마땅한 비용을 지불하고 해외에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 일본의 관광 통계를 보면 BF 관광이 차지하는 이 흑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첨언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한 해 이제 지난해 통계로 일본에서 오는 관광객이 320만 명이었고요. 대만에서 오신 분이 160만 명입니다. 근데 한국 장애인분이 260만 명이잖아요. 근데 우리 명동거리에 가거나 어딜 갈 때마다 관광 통역사 다국어를 가능한 분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관광 경찰도 다니는데 그 가운데 수어를 통역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아니면 그 가운데 장애인 화장실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차라리 우리는 관광에서는 장애인을 외국인처럼 대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을 꿉니다. 이런 세상이 오늘 토론회에서 조금 더 마련되고요. 내년에는 정말 예산을 어디에 쓰면 좋을까를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내용을 들으면서 그 요즘에 K-트래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쩌면은 우리 무장애 관광이 K 열린 관광, K 무장애 관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전담 조직도 필요하고 어떤 재정의 확장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우리 제주도에서 관광 사업을 하고 계신 둘이 함께 이은실 대표님. 굉장히 제가 듣기로는 고군분투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한번 힘을 내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게 제주에서 무장애 관광 사업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15년째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제주도에서 최초로 특장 버스를 도입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처음으로 무장애 관광이라는 어떤 항목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3만 5천 명 정도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자리에서 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소외되어 있었는데 불러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다 차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직원을 작년까지 2년 동안 18명, 비장애인 직원 18명을 고용 해고를 했고 장애인 직원 10명을 고용 해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무장애 여행 서비스는 알면 알수록 기회 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대만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도저히 휠체어 접근이 안 되는데 렌더사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희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동선을 만들어서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의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의 서비스가 불안정하거나 저희의 서비스가 미숙하면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오롯이 당사자들이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무장애 관광 산업을 밸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치로 접근을 해야 되는 사회적 기업에 맞는 그러한 위치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품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에 지금 나오는 여행 상품이 19만 9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리 싸게 잡아도 30만 원대. 그런데 웃기는 게 저희 수수료 1인당 5천 원, 10,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발달장애인 휴직 지원 사업으로 어떠한 모 단체에서 200명이 선정이 돼서 저희 쪽으로 여행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정말로 예산이 없어서 수수료를 60만 원을 넣었는데 지자체에서 여행사 수수료 인정을 못한다. 여행사 수수료를 빼달라. 그래서 제가 그 지자체에 전화를 해서 여행사 허가증 다 회수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게 거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자체에서 지자체 보조금 사업을 하는 여행 관련해서는 수수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저희가 통계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무장애 여행사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단순하게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디를 갈 거다가 아니라 실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서비스에 힘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단순하게 콘텐츠를 만들고 상품을 만든다고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2025년 1월부터 올 3월 5일까지 여기 토론에 오기 전에 통계를 내봤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문의 들어온 게 505건이었습니다. 전화로 문의 온 거는 한 200건 정도가 됐고 그거는 통계를 안 넣어놨는데요. 그중에 50%가 단체 관광객이고 50%가 개별 관광객. 그 중에 50%는 여행이 확정이 안 돼서 정보만 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거를 본다면 이분들이 그래 우리 경복궁도 알고 열린 관광지도 아는데 그러면 열린 관광지 옆에 어떤 식당에서 어디에 화장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라는 실질적으로 실행적인 측면에서 궁금하고 상품의 정보가 필요한 건지 관광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현장에서 있을 때 가장 많은 기리감을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500분의 문의가 들어오면 500분의 견적과 기획이 다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그게 객실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자료는 토론집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있는 말씀을 드리자면 제주 신화월드가 굉장히 숙소가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리조트가 있고 호텔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방이 없다라고 하는 데는 장애를 가진 고객들을 별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보지 않은 숙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장애를 가진 고객들을 많이 이용을 한 호텔들은 아큐파시가 90% 이상입니다. 그곳은 정말로 방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비스가 자꾸 고도화되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만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의 대표적인 호텔이 아스타라고 있는데 여기는 전체 객실이 편의 객실 한 객실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체 객실이 휠체어가 접근이 가능해요. 휠체어가 10분, 20분이 있어도 그 객실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화월드 호텔을 갔는데 저희가 이제 굉장히 놀랐던 게 편의 객실이라고 안 하고 케어링 룸이라고 바꾼 객실이 있었어요. 왜 케어링 룸으로 바꿨냐 하면 그게 콘도 형태인데 편의 객실, 장애인 객실이라고 하니까 문의가 없더래요. 그래서 계속 비워놓게 되는데 케어링 룸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부모들을 위한 뭐 전기 이렇게 하는 거 안마기도 갖다 놓고 침대도 바꿔놓고 하니까 예약률이 높아서 거기서 있는 호텔 객실 요금 중에 가장 높은 객실 요금을 받는데요. 방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러한 분들이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 태세만 되고 서비스만 고도화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시장이 이쪽 시장이다라고 보는데 여기를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가는 고정 비용에서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게 수익 구조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예.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무장애 전문 여행사나 이러한 인증제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인증제를 했었을 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하는 또 기업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 준하는 SVI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차량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차량 회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인건비 지원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 현장에서 돌아가는 내용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은 보행약자와 비보행약자의 요금 차이가 평균 30% 40%가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구조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특장차 비용이 벌써 30% 이상이 올라가고 숙박 요금도 선택의 폭이 없으니까 비싼 데를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좀 찾아서 제도를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투어케어를 양성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제도는 있고 교육은 있으나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여행사가 한 22,600곳 정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장애 여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가 RFP 하는 업체들을 빼면은 한 5곳 정도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22,000개 여행사 뭐 예를 들어 또 문화해설사나 이런 분들에게 이분들에게 계속 보수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분들에게 상담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조금 더 교육을 시켜서 투어 케어를 그런 식으로 무장애 코디네이터를 조금 더 여행사 직원들 대상으로 한다면 훨씬 더 이분들이 물어볼 것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대학교에서는 3년차 전공 과목으로 무장애 관광지문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3학점짜리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투어케어 전문 인력 양성 과정도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과 산업을 같이 연계를 해서 어떻게 새로 보이는 산업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무장애 여행을 하고 있는 이 산업 자체는 여행사의 일행이 아니라 서비스의 전문성을 인정을 받고 그 서비스의 전문성이 가격 경쟁력이 되는 특수한 여행 사업으로 인정을 해 주셔야지만 우리 같이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러한 자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덧붙여서 김자윤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오지랖일 수 있는데요. 관광공사 복지관광안전센터 팀 일이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통화를 했을 때 화장실 가는 게 눈치 보인다고 하셨을 정도에 다른 분께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인력 조금 보강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 좀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자리매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장의 목소리를 굉장히 좀 잘 전달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전문성이 역설이라는 말이 굉장히 다가와서 무장애 관광 분야가 이제 전문화된 어떤 고부가가치된 어떤 산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다음은 우리 정용만 햇살드림 사무처장님께서 그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분은 그 오랫동안 서울 다누림 관광센터 센터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현장의 목소리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잘 전달하실 것 같습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용만입니다. 저는 이제 그 무장애 관광센터를 이제 5년간 이제 그 센터장으로 역임을 하고 이제 24년도에 이제 퇴사를 했는데요. 예, 자발적인 퇴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 이제 무장애 관련된 그 이 법안이 마련이 되면서 앞으로는 이제 이 무장애 관광에 대해서 정말 그 기대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가 있어서 이번 토론에도 이제 그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 토론에 이제 와서 말씀드릴 거는 그 이제 이런 아까 쭉 앞서서 이제 나온 것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 문제점들, 개선해야 되는 거, 앞으로 가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실행할 어떤 기관이 될지 어떤 중심점이 될 그 부서가 아니면 어떤 팀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무장애 관광 센터라는 이제 명칭으로 해갖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 무장애 관광센터라고 하니까 이 센터 그러면 이제 아주 최소 단위의 소규모 이제 안내 센터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이 무장애 관광 지금 아까 여러 이제 그 문제점들을 이제 쭉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안내센터의 그런 규모가 아니라 정말 이걸 정책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관광약자가 겪는 어려움들은 뭐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에 이제 보면 있습니다. 그 이제 어쨌거나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실행 기관이나 이제 부처가 있어야 부서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좀 이제 내용을 그 이제 이 우리 이제 무장애 관광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그 장애인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가 하는 여행입니다. 앞서 우리 저기 그 한정재 이사님도 이제 가족하고 여행을 이제 같이 갔다 왔다고 하셨었는데 그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혼자서 뭐 혼자서 여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친구나 아니면 뭐 가족들이 여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 이제 이 관광약자 유형에 대한 이제 정의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아직까지 이제 관광약자 유형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이제 법적으로 분리돼 있거나 뭐 이제 이런 포함되어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없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분리를 해봤습니다. 뭐 이제 이 통계는 이제 앞서 이제 쭉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넘어가는데요. 지금 이제 관광약자, 그러니까 이동약자, 교통약자라고 하는 그 범위가 당사자 수로만 했을 때 약 30%입니다. 그런데 이 관광약자들은 혼자서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반드시 동행자가 있어요. 보조인이 될지 가족이 될지 친구가 될지.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동행자가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럼 그 30%에 단순히 동행자 한 명 더하면은 60%가 됩니다. 근데 이제 가족 단위로 했을 때는 두세 명이 더 붙겠죠. 뭐 이제 단순히 그건 이제 2명만 더 붙는다 하더라도 관광약자의 그 어떤 대상 인원수는 약 90%, 60%에서 90%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60%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그 관광약자에 들어간다. 그럼 결국은 이것이 뭐 관광약자 장애인 뭐 5%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정말 이 관광약자에 들어간다라는 방향성에서 그 범위에서 어떤 이제 사업들을 시작을 해야 될 걸로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무장애 관광센터의 역할은 앞서 얘기 나왔던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정보를 모릅니다. 그러면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정보에 대해서도 그 이제 통합 정보가 필요해요. 각 지역별로 서울은 서울, 경기도는 경기도 이런 식으로 각각 따로 조사해 갖고 따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공통된 정보를 가지고 제공을 해야 관광약자들이 같은 기준으로 해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갈 수 있어라고 했는데 어디는 휠체어 픽토그램도 다르고 뭐 이제 정보가 제공이 전부 다 다르면 찾는데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기준에 대한 어떤 수립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이제 정부처 차원에서 뭔가 이제 기준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조사나 그 다음에 조사하는 것도 이제 어떤 이제 획일적인 공통된 사항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그런 자료들을 조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지금 이제 그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정보가 100% 맞지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한국관광공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지자체에서 그걸 같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법안들을 통해서 이것이 좀 획일적으로 만들어지고 유기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무장애 관광센터에서는 통합 정보 관리를 해서 그런 정보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종사자 관광업 종사자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관광약자 당사자도 좀 인식 개선이 필요해요. 그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난 이제 힘드니까 나 이제 여행 못 해.
아 무슨 여행해 난 힘들어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의 이제 시장 확대에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걸림돌입니다. 그 이제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점점 늘어나는데 공급은 만들려고 하는데 수요가 없어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당사자하고 종사자들 관광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인식 개선도 하고 또 이제 서비스 교육도 이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조기기라는 것이 정말 이제 필요한 건데요. 우리 서울 다누림관광센터에서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를 하면서 의외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수요가 뭐였었냐면 수동일체였습니다. 수동일체 왜냐하면은 비장애인들도 관광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도 왔다가 휠체어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임시적으로 필요한 휠체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 많이들 문의를 주는데 정작 중요한 건 다누림관광센터로 문의하지 않고 지역 안내센터, 관광 안내센터에 SOS를 합니다. 그럼 이제 관광안내센터에서 그럼 다누림센터가 있으니까 여기 보조기기 빌리세요. 이렇게 안내가 안 돼요. 예. 그런 데가 저희 없어요. 서비스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이걸로 끝입니다. 현장에서는 다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광약자들이 외국인들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서울 다누림관광센터에서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를 받아서 굉장히 편안하게 정말 만족감 느끼고 이제 그 관광을 하고 이제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아직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광 생태계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 보조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생을 하려 그러면 생태계가 이제 조성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숙박업이라든지 식음시설, 뭐 쇼핑이나 이런 데에도 접근성 관련해서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무에서는 다누림관광 무장애관광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관광산업에 같이 협업하고 홍보를 통해서 관광지하고 같이 연계된 그런 홍보들을 전체적으로 잘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서 우리 한정재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서비스인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누림관광센터에서도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했던 게 있는데 프랑스에 루시라는 이제 여성 장애인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5년째 한국을 옵니다. 근데 5년째 다누림관광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차량서부터 해서 리프트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까지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갑니다. 매년 와요, 매년. 예, 그 이유는 서비스가 되니까 정말 너무 좋다고 하면서 그걸 기사화 하는데도 이제 협조해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렇게 그 기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이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중증장애인들이 몰라서 못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정말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업무 이런 이제 무장애 관광센터에 정말 필요한 인력 구성원은 이 접근성 관광 약자에 대한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나 아니면 접근성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접근성의 전문가가 리더가 돼야지 이게 그 행정 인력이 리더가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다시 걸림돌이 돼요. 이게 어떤 얘기냐? 접근성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이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 예를 들어서 리프트 버스 아니면 리프트가 필요해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를 해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행정 인력이 리더가 돼 있을 때는 그게 왜 필요해? 왜라는 물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한 전문가가 방향성을 제시를 하면 그것을 행정 인력이 수행해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줘야 되는데 지금 뭐 이제 다누림관광센터도 좀 아쉽게도 이제 행정 인력이 리더 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방향성을 제시해도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왜요? 왜?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돼? 왜?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장애 관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전담 센터나 기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접근성 관련된 관광약자 관련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좀 이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다누림관광센터에 대한 이제 뭐 그 공시사는 좀 빼고 좀 이제 아쉬웠던 거는 이제 다누림관광센터도 그 이제 서울에서 처음으로 전국 최초로 이제 크게 시작을 했었지만 이게
무장애 관광센터로 딱 하나 단일 한 개 하고선 이것이 어떤 이제 그 서울 내에 서울관광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내센터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협회에서도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지자체에서 또 운영하는 안내센터들이 있어요. 연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관광학자들이 어디 가서 관광지에 가서 어떤 이제 관광 정보나 이런 걸 알고 싶어도 정보 접근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우림센터에서는 열심히 정보를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현장에는 다가가지 않더라. 이제 이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좀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무장애 관광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뭐 이제 한국관광공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관광공사 내에 뭐 이제 무장애 전국을 아우를 수 있는 무장애 관광센터가 이제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지역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 광역 시도단체에서 이제 그 중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광역 시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장애 관광센터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는 뭐 이제 그 지역 내에 이제 정보 조사나 그 다음에 직접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 사업을 위해서는 전담 기구, 전담 인력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 중에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그 여행 재활이라는 말이 있다고 일본에서. 어떤 중도 장애인들이 병원에서 퇴원을 할 때 사실 여행을 통해서 뭔가 장애 수용과 어디 있는 걸 얻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좋은 어떤 그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지영 한국관광공사 열린관광 콘텐츠팀 팀장님께서 이제 토론해 주실 텐데, 아마 현장에 계신 분이 걱정하실 정도로 아마 일이 굉장히 많으신 부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관광공사 문지영입니다. 예, 저희 기관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많이 지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사실 이제 최보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제 무장관광 4법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저희도 사실 이제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랑 같이 좀 바쁘게 한 해를 좀 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뭐 아까 소개해 주셨던 열린 여행 주간, 그것도 1회 되게 그래도 의미 있게 저희가 치렀고, 연말에 또 직접 와주셨던 무장애 관광 거버넌스 총회, 이것도 이제 200명 이상 참석하시면서 되게 좀 성황리에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1년간 저도 듣다 보니 정말 저희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구나, 근데 또 예산은 너무 적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하면서 되게 아쉬운 마음에 1년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좀 크게 그래도 조금 많이 개선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이제 26년도 열린관광지 선정할 때 열린관광지 플러스라는 유형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속 당사자분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던 좀 시설이 노후화된다든지 이제 그런 시설들을 열린관광지 플러스로 다시 이제 저희가 제공모에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시설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컨텐츠 쪽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업들을 좀 만들어서 이게 이제 그 생애 주기로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던 점들도 저는 너무나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연말에 있었던 무장애 관광 이제 거버넌스 총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 열린관광지 사업이 이제 같이 함께 이제 10년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10년 돼서 이제 182개소로 확장이 됐는데, 사실 열린관광지로 선정됐을 때는 지자체에서도 엄청 이제 기뻐하시고 많은 분들과 이제 나누셨는데, 사실 그 사업이 이제 단 1년 단위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사실 그 해당 지자체 분들도 와, 우리 지자체 열린관광지 있었어?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저희의 이제 해결책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모두 다 저희가 초대를 해서 당신네 지자체에 열린관광지 있습니다. 잘 이제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제 저희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제 그런 계기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1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니 이제 많은 제안들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지금
사회가 급변하는 이제 시기에 있잖아요. 뭐 이제 AI도 엄청 빨리 발전을 해서 사실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AI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또 주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인프라 개선 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미래를 향해서 조금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뭐 정연만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무장애 관광 정보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이제 이동 약자분들한테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보가 사실 잘못 제공되었을 때는 그 여행지에 가서 사실 여행을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뭐 아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모두의 호텔이라는 그런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호텔에서 4~5성급하고 리조트에 객실, 장애인 객실 유형의 실측 사이즈를 저희가 다 실측해서 3D로 저희가 서비스하는 것들을 제공을 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저희가 일방적으로 조금 조사를 해서 서비스를 하는 건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존경하는 최고위원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들이 정보를 좀 그 BF의 인증을 받는 그 주체에서 좀 공표를 하는 게 의무화되면은 사실 저희가 이거를 다 하나하나 찾아가서 좀 조사를 하지 않아도 이제 당사자분들이 좀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정보들이 정확한 정보들이 리소스가 있어야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AI 서비스가 되게 제공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오픈 AI에서도 지금 아예 여행 예약까지 가능한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장애인 당사자들은 사실은 좀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 정보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장애인 편의 증진법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더 개선이 돼서 홍보까지 의무화하는 이제 그런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저희 공사에서 원웨이로 사실은 정보를 저희가 좀 조사하고 현행화하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작년 말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제 지자체와 함께 저희가 무장애 관광 정보를 조사하고 또 이제 같이 참여한 지자체는 같은 정보를 좀 서비스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좀 개선하는 사업들도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으로 좀 대대적으로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사업 중에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거는 이제 10년 전에 시작했던 열린 관광지도 굉장히 의미 있었지만 이거는 점에서 이제 선으로 가는 그런 단계였고 그다음에 이제 선에서 면으로 가는 이제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3년 동안 저희가 80억 지원을 해서 열린 관광지 외에도 민간 사업자들 식당이나 숙박시설이나 이렇게 까지 연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통까지도 연계하는 이제 그런 대대적인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중앙 정부에서 계속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과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조금 자발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좀 할 수 있게 좀 지원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좀 시스템을 좀 확장하는 것도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사실 이런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까 교수님도 말씀 주셨던 뭐 인센티브라든지 좀 혜택들이 좀 제공이 된다면 민간에서도 참여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사실 이런 무장애 관광이 이제 복지 차원의 사업이라고 계속 메시지 전달하는 것보다는 영국에서는 이제 퍼플 파운드라고 해서 이제 장애인 관광이 얼마나 큰 이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홍보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객실을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런 장애인 객실을 보유하고 또 사실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예약하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사실 이거를 공지 안 하는 객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게 의무화된 숙박 시설이라고 하면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정당하게 올리고 그다음에 거기 올라가야지 또 OTA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부분들도 사실 저희가 작년에 캠페인을 통해서 좀 계도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자발적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강한 어떤 정책적인 드라이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이제 여행에 참여하는 것들도 요즘에는 이제 많이 보는데 이제 사업자로 참여하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의미의 사업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체장애인 분들도 있고, 그다음 시각장애인 분들도 요즘에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제 여행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를 또 관광벤처 쪽에 응모를 하신다고 되게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지원들 같은 것도 좀 정책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면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계속 한 해 동안 소통하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거는 사실 한국이 무장애 관광 쪽에 다른 나라 못지않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사회적인 저변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설도 그렇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모른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나 좀 이런 교류들을 좀 확장해서 한국에 대한 이런 무장애 관광에 대한 것들 정보들을 해외랑 교류하고 또 아까 한정재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제 인바운드까지 좀 확대해서 한국의 이제 포용적인 관광 환경이나 이런 서비스들을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좀 홍보하는 작업들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당사자분들 만나서 1년 동안 다양한 이제 유형의 당사자분들을 만났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사실 한국에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사람들이 너무 낮다. 그래서 내가 청각장애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외국에 가면 어떻게든 바디 랭귀지로 뭐 아이스를 주세요. 여러분 콜드 이렇게 하면 이렇게라도 하신대요. 근데 한국은 너무 당황을 하셔서 어떻게 자기 응대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말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좀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낮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캠페인들이 좀 국민들의 인식들을 개선하는 좀 대대적인 캠페인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다만 관광의 차원이 아닌 이제 전 사회적인 좀 포용적인 환경을 만드는 이제 그런 좀 캠페인 예산들도 국회 차원에서 좀 확보하셔서 좀 하면은 저희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포용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10년 동안 닦아온 길을 기반으로 이제 저희 계속 과거에도 사실 이제 당사자분들과 다양한 기관들과 이제 손잡고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조언 부탁드리고 또 저희도 귀를 기울여서 또 좋은 방향으로 사업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쁜데 발표를 하신 거 보니까 더 바쁠 것 같아요. 바빴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무장애 관광에 대한 경제적 가치 분석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 통해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또 장애인 당사자의 어떤 여러 가지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김자영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서기관님께서 이제 토론해 주실 텐데 제가 이제까지 발제와 토론을 쭉 들어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좀 창조적이고 좋은 얘기가 되게 많아서 토론하실 때 큰 부담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장애 관광 진흥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의 김자영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아무래도 참석한 이유는 문체부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신 것들을 저희가 잘 꼼꼼하게 새겨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물론 이제 저도 토론 자료를 준비해 오긴 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이제 관광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그리고 또 윤혜진 교수님과 그다음에 이 무장애 관광 정책을 위해서 힘써주고 계시는 업계 그리고 당사자분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오늘 말씀 주신 사항들 중에 좀 저희가 문체부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체부가 무장애 관광 정책을 바라보는 건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그리고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국민 모두가 물리적인 장벽 없이 관광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모두가 다 잘 알다시피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과 무장애 연계성 강화 사업 등이 이러한 물리적인 장벽을 없애고 개선하기 위한 모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문체부 예산이 146억 원인데 열린 관광지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2015년에 15억 원이었습니다. 한 10배 정도 늘어나서 현재 212개소가 조성될 예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정부가 어떤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에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기는 여러 제약 요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열린 관광지와 무장애 연계성 강화 같은 무장애 관광 도시의 선진적인 성공적인 사례와 모델을 만들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개보수하고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장애 연계성 강화 사업과 관련돼서 좀 드리고 싶었던 간단한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문체부가 정책 발의를 해서 했던 사업은 아니고 국민이 제안해 주신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열린 관광지를 가보니 실제로 장애인 대상으로 상당히 개보수되어 있는 분들이 편리하고 좋은데 실제 열린 관광지 자체까지 가는 교통이 어렵고 관광지에 가서 숙박을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여러 가지 동반되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집에서부터 관광지까지 여행할 수 있는 연계성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민 제안 사업이 있었고 그것을 저희가 정책으로 채택해서 2022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오늘 최보윤 의원님께서 좋은 뜻깊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곳에서 저희 문체부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제안들을 세심하게 듣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는 의지적인 측면에서 좀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물리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인 포용 관광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실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인식 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투어 케어 사업 같은 인력 양성 사업들 그리고 민간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민간 협력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물리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작지만 좀 부족해 보이실 수는 있지만 점점 정서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들도 꾸준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방향은 우리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등이 무장애 관광을 실현할 수 있는 법,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입니다. 최보윤 의원님께서 작년 4월에 계속 언급이 되어 있지만 무장애 관광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기반이 될 수 있는 무장애 관광 3법과 장애인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도 기존에는 어떤 장애인에 대한 시설적 측면의 정책들이었다면 앞으로는 무장애 관광 정책 영역으로 좀 확장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무장애 관광 관련된 조례들을 이제 수립을 하고 있지만 표준화된 표준 조례안이 없다 보니 각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장애 관광 관련된 조례에 대한 표준 조례안도 지금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도 연구 용역 등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등이 무장애 관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하는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말씀 주신 것 중에 저상 시티
투어버스와 무장애 관광 택시 그리고 유람선 접근성 같은 교통수단 도입을 하는 것과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교통수단의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씀해 주신 첫 번째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 접근성에 대해 상당히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이나 민간시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무장애 관광 안내 선택에 대한 얘기도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정보 접근성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무장애 관광도 복지적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무장애 관광 관련된 동반자까지 고려했을 때 우리 관광과 여행 산업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니 여행사와 그리고 관련된 전문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도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우처 관련된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홍보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아까 우리 좌장님께서 11차 확대 국가관광 전략회의 그 2시간 동안 듣는 동안에 무장애 관련된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확대 국가관광 전략회의는 전체적인 전략 풀본이 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요약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 거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저희가 작년에 발표한 9월 25일에 발표한 10차 전략회의와 11차 전략회의에서 무장애 그리고 열린관광, 청소년관광, 노인관광 등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라는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정책적 우선순위에 비해서 홍보가 좀 덜 되어 있고 알림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관광공사와 함께 잘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말씀도 주셔서 이 부분도 잘 꼼꼼하게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신 최보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좌장님과 그리고 토론자님들 주제 발표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장애 관광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